자, 오케이. 이제 거의 마무리됐고 이제 그 문제 몇 개만 더 좀 이제 좀 질문 많이 나왔던 거 평가원 거는 이제 뭐 사강 기출 같은 거 좀 풀어보고 샌드위치 정리 지금 안 했잖아. 그거 하나 하고 그 진입한별 같은 경우는 여기 문제가 거의 없잖아 현재 내신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진입한별은 이제 공통으로 좀 촬영을 해놓은 걸 그냥 빠르게 돌려보면 될 것 같아 저희들은. 자, 그 볼게. 일단은 55쪽에 195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는 상황이 복잡한 건데 사강 기출 자체가 원래 이렇게 좀 계산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이용하거든. 근데 어차피 똑같아. 극한 활용 도형 중에 실외에서 푸는 문제인데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여기 1이지. 여기 이제 이렇게 놓고 여기 중간에 여기가 A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여기가 CD고 지금 여기서 요만큼 X 요만큼도 X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가 P다. 지금 뭐라 그랬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SX분의 TX의 극한을 구하라 이렇게 주어졌어. PM이 여기가 0이야. 중점인데 요게 EX래. 그랬을 때 사다리꼴 ABDC 사다리꼴 ABDC를 표현하자. 이렇게 사다리꼴 ABDC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멈췄다가 풀어봐. 그래야 도움이 돼. 물론 숙제로 풀어봤으면 바로 보면 되겠지. 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SX야. 얘가 사다리꼴. 헷갈리니까 써볼게. 사다리. 그리고 직사각형은 핑크색으로 핑크색으로 EFDC. 여기가 E고 여기가 FDC. 여기가 이제 요게 직사각형이 얘가 뭐냐면 TX. 이렇게 돼 있을 때 극한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뭐 어쩔 수 없지 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려면 어차피 높이는 x로 표현이 돼 있다. 극한이 x로 가는 상황이니까 높이는 이제 해결이 됐고 그럼 얘 아랫변 윗변을 구하면 되는데 윗변을 구하면 직사각형 넓이까지 구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해결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게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도 똑같은 거고 마찬가지로 또 이 길이도 똑같잖아. 그럼 우리는 얘를 구해야 돼. 얘를. 근데 원의 중심이랑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길이랑 연결했을 때 항상 우리 원 문제가 나오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이건 기본이야. 원 문제가 나오면 이건 평가원에서 날마다 나오는 거야.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이거는 이제 그냥 진리야 진리. 너무 많이 출제될 테니까 꼭 기억해두고 그러면 이제 직각삼각형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 길이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 길이 처음에 아랫변의 반. 그럼 당연히 원의 중심이랑 얘랑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건 기본이야. 그럼 이제 반지름이 1이니까 1이겠지. 그리고 이만큼도 마찬가지로 이게 1이니까 여기 얼마냐면 1 빼기 2x가 되고 우리가 구하는 BP의 길이는 루트 1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루트 1 빠질 거고 마이너스 4x니까 플러스 4x에 플러스 마이너스 4x 제곱 여기 BP인데 우리가 구하는 건 AB 사다리꼴의 밑변의 길이를 아예 한 방에 구해가지고 AB는 여기 이제 두 배를 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아랫변을 구했고 윗변을 구해야 되는데 윗변은 또 당연히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이랑 우리는 요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요 길이가 같은 이거지. 요거랑 요거 같으니까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얘를 뿅 연결해주면 얘는 당연히 반지름 1일 거고 요게 몇이야? 요건 몇 x냐면 x에다가 이걸 더한 거니까 1-x가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써주면 우리가 먼저 구하는 여기를 선생님이 뭐 m'이라고 할까? 그러면 bm'이라는 놈은 루트 1-x의 제곱을 쓰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dm'이고 있고 우리가 구하는 건 cd니까 당연히 두 배만 해주면 된다. 그치?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1 날라갈 거고 얘는 2x 마이너스 얼마 x 제곱이 되나? 이렇게 되겠나? 오케이?
x제곱 마이너스 2 있으니까 됐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CD하고 뭘 구했으니까 A, B를 구했으니까 이제 여기다 그냥 극 하나 발라버리면 돼.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사다리꼴 넓이는 아랫변 더하기 윗변, 그럼 어차피 2로 묶어낼 수 있고 높이 나누기 2 할 거니까 2 삭제하고 아랫변 더하기 윗변을 요것이 아랫변이죠. 지금 아랫변 더하기 윗변이잖아. 여기까지 한 게 어차피 2는 날릴 거고, 그리고 높이가 x니까 x 곱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 넓이는 이거 곱하기 x잖아. 맞아? 그러니까 CD 곱하기 x니까 여기다가 이제 2배 루트 2x 마이너스 x 제곱에 그냥 x만 곱해주면 되겠지. x 약분 치고 여기서 이제 루트 x를 약분해 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루트 4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x에, 그리고 얘는 루트 x를 약분했으니까 2배에 루트 2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 그 밑에 x를 영어로 넣으면 답이 나오겠지. 계산은 너희들이 한번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풀어보면 별거 아닌데 단어만 풀어보다 보면 이거 뭐지? 근데 그냥 충실해. 해야 될 걸 하면 돼. 해야 될 게 뭐야? 원이 나왔어.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그럼 직각삼각형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는다? 원의 중심이랑 원의 중심, 이 문제에서 원의 중심 여기, 그리고 원 위에 한 점, 우리가 이제 특징적으로 이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이 점 자체가 중요하니까 걔랑 연결해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길이가 지금 얘니까 이 원의 중심이랑 이 점이 특징적인 점이니까 연결한다. 그래서 원의 중심과 특징 있는 점을 연결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보조선을 긋는 게 일단 기본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이런 문제에 접근을 못 하겠지. 맞아? 오케이. 그래서 195번을 풀어봤고, 계산 얘네들이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리고 뭐 어려운 건 아니고. 180번. 얘가 이제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와서 180번은 이제 미정계수 결정, 저번에 배웠던 미정계수 결정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냐라는 문제니까 180번 한번 풀어볼 테니까 지금 한번 풀어봐. 강의 멈추고 180번.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풀어보는 문제들은 너희들 좀 많이 틀리거나 시험에 많이 출제되거나 그리고 아니면 질문을 많이 했던 걸 선생님이 그냥 기억나는 대로 풀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 단원 자체가 쉽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실 이제 고3 이제 나영 친구들은 질문 많이 하고 뭐 이과 애들은 잘 풀긴 하는데 공통적으로 단연간 이 질문을 많이 해, 상위권 친구들도. 그래서 180번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xn제곱 분의 fx, 요것의 극한값이 1.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n-1 제곱분의 f 프라임 x가 a다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제 두 번째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아주 조건이 졸라 많네. fx 요 새끼가 b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n-1 제곱분의 f 프라임 x가 9에 수렴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기억은 m이 n보다 크거나 같냐, 미은 a, b가 9보다 크거나 같냐, 이것은 fx가 3차면 그렇다면 an이랑 bn이 같냐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이제 이게 참여를 물어본 거야. 맞아? 그럼 한번 이제 가볼게. 일단 미정계수 결정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x 무한대로 가는데 1의 수렴해. 그럼 fx는 어쩔 수가 없구나.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 되면서 최고차항은 xn제곱이 돼야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요 밑에 걸 보면 x가 0으로 가는데 수렴하려면 0분의 0꼴이 돼야지 수렴할 거니까 이만큼 xn제곱만큼 0이 돼야 되니까 얘는 마지막 항이 이렇게 xn제곱이 됐고 그 놈의 개수는 b가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xn제곱을 묶어내면 얘는 x의 m, 당연히 여기서 이제 사실 알 수 있지. m이 n보다 크고 같아져도 상관없겠지. 같아져도 얘가 b가 되면 이게 다 성립할 거니까 이 기억 보기는 그냥 해결이 됐구나. 실제로 평가 문제를 풀어보면 기억 보기는 이제 내가 몇 개만 또 딱딱 건드려 보면 나오게 돼 있어. 기니디 문제가 좀 어렵지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얘를 묶어내면 xn제곱 묶어내면 쭉 와서 얘가 뭐가 되냐면
b가 될 거고, 그럼 이제 여기 xn제곱이 여기 밑에 있잖아. xn제곱이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약분 거고 0을 쫙 집어넣으면 b만 남겠지. 그래서 b가 될 거니까 마지막 xn제곱, 마지막 항은 xn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얘는 b가 돼야 된다, 개수가 라는 사실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겠지. 그럼 이제 fx가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를 또 미분해보라는 겁니다. 미분을 해보자고. 그럼 f'(x는 얘는 mx n-1제곱이고, 맞아?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와서 얘를 미분하면 nb x n-1제곱인데, 요 f'x랑 얘랑 이제 극한을 보는,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극한을 보내는 거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면 되잖아.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m이 결국에 a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까지 일단 두 개의 사실을 알아낸 거야, 이거랑. 맞아? 그 다음에 요거 네 번째 조건도 있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넣어보면 f'x 여기다 그냥 바로 쓸게. 여기다가 x의 n-1제곱 x를 0으로 보내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 이거 극한값은 nb가 될 거 아니야. 왜냐면 x n제곱 n-1제곱으로 묶어서 약분을 하게 되면 얘는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마지막에 nb가 상수항이 맞고, 여기 x n-1제곱 아까처럼 한 거지. x 0을 보내면 얘가 약분될 거고 하면 결국에 극한값은 nb인데, 그럼 nb가 몇이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어. 9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겠다.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냐? 근데 이제 m이 a니까 얘가 nb가 9인데 이게 m이잖아, 그지? a가, 그지? 그러면 nb가 9니까 m은 n보다 크거나 같다며 기억 보기를 이용해서 풀는 얘기네. 그래서 이제 니은도 맞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왜냐면 얘는 mn은 크거나 같으니까, 기인이랑 똑같으니까 결국 기인이는 똑같은 얘기라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fx가 3차 함수야. 강의를 지금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이제 막 말도 안 돼, 숨이 차. 죽겠어. 자, fx가 3차야. 3차면 m이 3이라는 거니까, 그럼 fx는 이렇게 생겼잖아. x n제곱에 플러스 쭉 와서 다시 써주면 bx n제곱이니까 m이 3차라는 거니까, m이 3이라는 거니까 x 세제곱 쭉 와서 얘는 bx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뭐 n제곱 이렇게. 맞아? 그럼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a m이 bn이다. 근데 끝났네 이것도. 왜냐면 fx가 3점 m이 3이잖아. 이거 할 필요가 없네. m이 3이니까 얘는 m이 3이고 m이랑 a가 같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아냈잖아 아까. 그럼 얘는 그냥 9가 되는 거니까 뭐냐 이제 bn 이렇게. 그럼 bn이 9인 거 아까 구해냈잖아. 그래서 뭐 사실 미션 개수만 따지다 보니까 그냥 다 100점 나왔네. 그지? 난 뭔가 또 있을 줄 알고 해봤는데 쉽네. 그지? 그래서 180번을 했고, 이어서 177번을 풀어볼 거야. 177번은 어렵진 않은데 그냥 한번 이게 좀 질문은 꽤 가끔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봐. 풀어보면 아마 얘네가 풀 수 있을 건데 한번 해볼게. 177번 해보세요. 빨리 지금. 최고차항 1이 2차 함수 fx가 있는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x 마이너스 a 분의 fx 빼기 x 마이너스 a 이것이 5분의 3이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선생님이 잠깐 멈추고 풀어 그리고 이거 설명해 듣는데, 이 지금 내가 선생님이 얘기하는 문제를 뭐 전혀 거리낌 없이 타다다닥 빨리 푸는 애들은 아마 뭐 전혀 문제 없이 2학년 때 1등급이 나올 거야. 그지?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되고, 그치? 어차피 수학은 자신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찬찬히 좀 이제 복습하면서 이 문제들을 계속 풀어나가야 돼. 그리고 이제 마무리 내신 대비할 때는 이제 기출 문제는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30번 문제들을 좀 섭렵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2학년 내신에 30번 문제를 내는 학교는 별로 없어. 완전 대치동급 아니면은 대치동 저쪽 뭐 강남권 아니면. 근데 강남권에서도 이제 뭐 강남고나 여기 지금 어디야 광장동에 있는 광남고라고 있잖아. 거기는 30번을 내긴 냈는데 거의 외우지 않으면 못 풀어 그 시간 안에. 그 정도 한 문제 정도 내고,
배제고 같은 경우는 30번을 안 내고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좀 4점짜리를 내긴 내는데 이제 그렇게 내고 나머지는 뭐 이제 만들어서 내 학교에서 문제를 맞아? 그래서 만들어서 내는 문제나 아니면 뭐 1등급 수학이나 블랙라벨 이런 걸 좀 봐야 돼.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영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되게 웃긴 게 고3 교재가 수능 완성이랑 수능 특강이 있었잖아. 수능 완성해서 내버렸어. 그래서 내가 우리 반 애들 내가 고3을 하니까 수능 완성 애들이 이제 잘 해서 이제 풀릴 게 없어서 수능 완성을 풀렸거든. 근데 운 좋게 거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되게 잘 봤어 애들이. 좀 그러니까 학교마다 특색이 다 있어 내신이. 그리고 이제 공부를 이렇게 어느 정도 기본기가 쌓여서 풀 수는 있는데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게 이제 사실은 본 문제를 푸는 느낌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어떻게 학교마다 어떻게 나올 것인가 선생님이 대충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정리하자고. 그래서 한영고 같은 경우는 수능 완성 봐야 되고 또 배제고 같은 경우는 또 막 왔다 갔다 해. 근데 2학년 배제고 선생님들은 막 문제 만들고 여기 배제고가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 반이 학원에서 제일 높고 제일 잘하는 반이니까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면 얘는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야. 그래서 내신은 무조건 1등급 무조건 찍는 걸 목표로 하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 풀어보자면 fx는 0 두근이 알파 베타래 이렇게. 그랬을 때 알파 절대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 값을 구하라 그랬어. 그 두근 뭐 근거계수 이런 게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일단 지금 차로창 1이 2차 함수니까 얘는 2차 방정식인 거구나. 2차 방정식이 알파 베타구나. 그래서 이제 극한을 딱 봤더니 극한 계산은 뭐 해야 돼? O를 확인해야겠지. 그래서 x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얘가 0, 그럼 fa분의 fa야, 그지? 그럼 얘가 5분의 3이 돼야 돼. 그럼 얘는 fa가 0이 돼야 돼. 0, 그러니까 fa가 0이 아니라면 첫 번째 얘는 0이 아니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5분의 3이 될 수 없잖아. 얘네들이 같은데 이게 1인데, 그치? 그러니까 모순이 생긴다고. 그래서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요걸 써야지. 이 문제는 결국에 FA가 0이 아닐 때랑 FA가 0일 때로 나눠서 풀어야지. 왜냐면 FA가 0이 되면 얘는 이게 날아가면서 0분의 0꼴의 극한이 5분의 3에 수렴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FA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나오는데 0이 아닌 걸 경우로 한번 선생님이 케이스를 분류해봤더니 모순이 생겼어. 그럼 FA가 0이니까 아하 이거 둘 중에 하나는 A구나. 그래서 그냥 알파를 지금부터 A라고 볼게요. 그럼 이제 얘는 fx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x-a에 x-베타로 쓸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해결이 되게 쉽지. x가 a로 갈 때 x-a로 묶어내게 되면 얘는 x-a로 묶어냈으니까 x-베타 빼기 1이고 얘는 x-a로 묶어내게 되면 x-베타 플러스 1이 된다. 그치? 그래서 얘는 쉬운 거니까 선생님 좀 말을 빨리 하고 있어 지금. 얘 약분되고 그럼 여기다 이제 a를 넣으면 결국 알파 빼기 베타가 되는 거죠. a나 알파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플러스 1, 그 다음에 알파 빼기 베타 빼기 1. 요것이 얼마냐면 5분의 3을 수렴한다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알파 빼기 베타를 미지수로 잡고 풀어주면 되겠죠. 그지? 이렇게 풀어주면 177번까지 풀었고 또 앞으로 좀 가서 좀 빠진 거 하나 볼게. 내가 아까 뭘 해줘야겠다 생각했는데 앞에 이제 도형 활용 문제도 몇 개 풀어놨고 니네가 이제 풀면서 연습하면 되겠고 134번 요거 하나 좀 별표 치고 요런 거 이제 내신에서 서술형으로 되게 좋아하지. 그래서 134번 평가원 2020학년도 따끈따끈한 거지. 6월 평가원 문제인데 요거 한번 풀어볼게. 얘는 이제 미정계수 결정을 이용하는 건데 니네가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선생님이 풀어줄 거니까 한번 봐봐. 풀어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다항함수라고 했어요. 모든 다항함수 fx라고 했고 여기서 f1의 최대값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좀 단서를 얻어야 돼. 문제 풀 때는 모든 다항함수니까 이 fx가 꼭 하나로 정해져 있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차수를 찾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f1의 최대값이니까 차수는 정해져 있지는 않겠구나. 그런 여러 가지의 다항함수의 차수 중에서 f1의 값이 제일 큰 걸 찾아줘야 되니까
이걸 보자마자 이 조건을 보자마자 얘는 본능적으로 아 얘는 케이스 분류를 해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걸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런 생각을 갖고 들어가는 거랑 틀리지 문제 풀 때 x 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분의 얘는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은 유계수렴할 거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n제곱분의 fx 요것의 극한값은 4의 수렴하고 자연수 n이 존재한다라고 했어. 그지? 자연수 n이니까 아 그렇다 그냥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한 f1의 최대값은 무엇이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모든 다함수니까 아 1차부터 다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되는 것 중에서 f1의 최대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찾는 문제로구나. 그래서 문제가 나쁘지 않게 출제됐고 평가한 거라.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이제 고민해 보면 난 모르겠으니까 케이스 분류할 거야. n이 만약에 이제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이 1이라고 생각해 볼게. 그럼 얘는 천천히 갑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n이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fx에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 얘가 6의 수렴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조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4의 수렴하는구나. 그지?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fx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6의 수렴하려면 얘는 이제 문제가 되잖아. 이게 x제곱이니까. 그래서 아하 fx의 최고차항은 4x 세제곱을 없애버려야겠구나. 그지? 없애버리고 2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 여기다 3을 더 더해줘야 6이 될 거니까 2차항의 수 3이라는 사실까지도 알아냈고 ax 플러스 b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게 첫 번째만 보고도 알 수 있다는 거야. n이 1일 때 풀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x가 0으로 가면 얘가 수렴해야 돼. 0분의 0꼴이 돼야겠지. 그래서 f형이 0이니까 아 이 b는 0이고 fx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겠구나. 그리고 얘를 이제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극한 계산을 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약분하면서 가면 4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잖아. 요것이 이제 4가 되는 거니까 아 a가 4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a가 4라는 것은 n이 1일 때 fx는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x가 된다는 얘기까지 알 수 있고 그럼 이제 이 f1 값을 구해놓자고. 왜냐면 f1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얘는 11이구나. 11보다 큰 게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겠지. 맞아? 그래서 이제 이거 자연수에는 존재한데 이건 지우고 칸이 모자라니까 계속 가볼게. 그럼 요거는 잘 모르겠으니까 아 그럼 n을 2로 이제 이런 느낌은 알았지. 아 이거는 시간만 있으면 풀겠구나. 실전에서 만났을 때 시간만 있으면 풀겠다는 걸 느낄 수 있고 n 대신에 2를 넣으면 다시 조건 써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1분의 fx 빼기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 6의 수렴할 거고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n이 2니까 x제곱분의 fx 요것이 4의 수렴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6의 수렴하려니까 아 요 fx의 최고차는 3차인데 얘랑 빼서 6이 되려면 10x 세제곱이 있어야겠구나. 그리고 여기 x제곱 마지막 칸이 x제곱이 돼야 되니까 얘는 ax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얘를 x제곱으로 묶어내서 10x 플러스 a라고 놓고 x제곱이 약분 치고 극한을 구했을 때 4가 돼야 되니까 a는 4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야. 미정계수 법정을 계속 갖다 쓰는 거야 내가. 그지? 그럼 이렇게 되면 아 f1은 14구나. 아하 그러면 얘는 최대값 후보에서 n이 1일 때는 물론 이 식을 다 만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최대값이 될 수 없겠구나. 그래서 n이 1일 때는 생략을 하고 그럼 이제 n이 만약에 3이라고 해볼게. 이거 계속할 수는 없잖아. 그럼 n이 3이면 얘가 4차야. 맞아? 얘가 4차가 되는 거니까 얘가 fx는 4차부터 시작을 해야겠지. 맞아? 그럼 n이 4일 때는 또 얘가 4면 얘도 이제 얘가 5차니까 5차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하면 되겠다. n은 3, 4, 5를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n이 3보다 이렇게 크거나 같을 때는 fx는 그냥 최고차항이 6x n 플러스 1 제곱부터 시작하겠지. 이렇게. 맞아? 그래서 왜냐면 n이 3이면 4차니까 4차부터 시작하니까 얘는 영향을 안 받아. 최고차항만 보면 되니까. 아 그래서 6xn 플러스 1제곱이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 n이 3 이상이니까 여기도 어차피 마지막 칸은 xn제곱인데 걔가 4로 이렇게
끝나겠구나. 근데 이게 n 플러스 1이니까 그냥 이렇게만 정리가 될 수 있겠네. 맞아? 이렇게만 되면 저 왼쪽 걸 만족시키면서 오른쪽 것도 동시에 만족시켜 주겠지. 그래서 xn제곱을 약분하게 되면 얘는 6x 플러스 4가 될 거고 xn제곱 여기 xn제곱의 개수 x를 0으로 보낸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이게 4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럼 fx를 그냥 이렇게 구했고 n이 3 이상이라는 건 확인해 본 거야. n이 3 이상이라는 건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야. fx가. 아 그랬을 때 여기서 f1을 구해봐야겠네. n이 3 이상이라면 1을 집어넣으면 그냥 무조건 10으로 일정하겠네. f2. 아 그럼 이런 거 이제 문제를 얼마든지 내신에서 바꿔낼 수 있겠지. 길기 문제로 내기도 참 좋지 않아? fx 이렇게 주고 이런 상황에서 fx n이 1이라면 f1은 10이다 이렇게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f 뭐 니은 나 같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아. 기억 f1은 11이고 니은 f2가 n이 2일 때랑 n이 1일 때의 f1 값이 있잖아. 요거의 대소관계를 물어볼 수 있고 디귿 같은 경우는 n이 3 이상일 때 f1 값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아니면 n이 3 이상일 때 f1 값은 10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그래서 문제를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다고 내신에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알겠어? 그래서 134번을 풀어봤고 그 다음에 좀 쉬운 걸 하니까 말이 좀 빨라졌어. 그래서 됐고 이제 126번을 풀 건데 얘는 여기 뭐 샌드위치 정리가 이제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샌드위치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하면 이제 극한이 끝나. 그 진입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공통으로 그냥 한번 개념을 빠르게 좀 정리해 줄 테니까 리뷰로 니네가 보고 내신 대비를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극한에 대한 함수 극한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이 일단 끝난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오늘은 연속 개념이랑 이제 심화 문제 풀이 조금 진행하면서 끝낼게. 그러면 아마 일요일 정도에는 아마 미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그건 나중에 같이 애들이랑 같이 얘기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이야. 극한의 대소관계인데 얘는 이제 니네 알고 있으니까 빠르게 리뷰를 해볼게. 근데 공부할 때 이렇게 좀 기억을 해줘.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거야. 내가 fx가 gx보다 작아요. 그랬을 때 양변에 내가 극한을 발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그러면 부동호가 안 바뀐다 맞을까 틀릴까? 일단 틀려. 뭐가 틀렸냐?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극한값의 대소관계를 쓸 때도 극한은 항상 함수의 극한이 수렴할 때 얘도 알파에 수렴하고 얘가 베타에 수렴할 때 이렇게 써야 된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쓰더라도 얘는 이 명제는 틀려. 뭐라고 해야 되냐면 등호가 붙어줘야지. 맞아. 등호가 없더라도 붙어야 되고 있으면 당연히 붙어도 되고. 맞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등호가 이제 생길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fx가 뭐 예를 들면 1-x분의 1이랑 gx가 이 발레는 니네가 진입한별 풀 때 되게 많이 쓰이니까 좀 알아도 이렇게 놓고 fx를 뭐 무한대로 보내도 어차피 똑같은 거야. 얘가 무한대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는 0의 수렴, 얘는 0의 수렴하니까 1의 수렴할 거고 얘도 무한대로 가면 1의 수렴하는데 어차피 이 gx가 fx보다 큰 상황에서 극한값은 같아질 수도 있다는 거야. gx가 fx보다 크지만 극한값이 같아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극한값의 대소관계고 극한값의 대소관계 쓰려면 반드시 수렴하는 두 함수에 대한 대소관계가 이제 명확할 때 등호가 없더라도 극한값, 이 수렴값에 대한 극한값은 등호가 생길 수 있다는 포인트를 잡아줘서 공부를 하면 되고 얘네가 이제 알고 있고 요 발레 같은 경우는 좀 수열의 극한에서 또 1-n분의 1, 1 플러스 n분의 1에 대한 요 발레는 얘네가 틀린 보기를 찾았는데 너무 유용하게 쓰니까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 그치?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면 이런 거야. 샌드위치 정리인데 또는 뭐 스키즈 정리라고도 불러. 스키즈. 스키즈가 이제 영어 단어로 억지로 지어 짜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야구에서 여자애들은 야구 잘 모르겠지만 야구 진짜 근데 여자애들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대학교 가서 야구장 나오면 되게 재밌어. 근데 약간 야구 공부를 하고 가. 나도 처음에 이제 연애할 때 우리 와이프 야구 몰라가지고 막 좀 알려줬어. 한 30분을 알려줬어. 재밌게 보게 해주려고. 근데 버스 타고 가면서 막 알려주고 했는데 갑자기 도루가 하니까 쟤 뭐야 막 쪽팔리게 막 뛴다고. 왜 뛰냐고 쟤. 뭐 반칙 아니냐고.
그리고 뭐 공을 잡았는데 막 3루 주자가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 야구에서 스퀴즈라는 전략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3루에 주자가 있을 때 발야구 해봤잖아요, 여자애들. 투수가 공을 던지면 그 번트를 딱 대서 이렇게 공을 보내면 그 공이 이렇게 천천히 굴러가는 사이에 얘가 들어와서 점수를 내는 전략을 스퀴즈 전략이에요. 그래서 점수를 1점이 딱 필요할 때 쥐어 짠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샌드위치 스퀴즈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fx를 모를 때 또는 fx 극한을 구하기 어려울 때 쓰는 거야.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해. 그래서 이제 fx를 만약에 했던 거면 빨리빨리 지나가 버려. fx가 있고 여기에 이제 gx, hx가 이렇게 있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똑같아. 이 hx의 극한값이 알파고 이 gx의 극한값도 알파면 이게 같아지면 얘도 가운데 있는 놈은 알파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야. 그래서 극한값의 대소관계와 샌드위치 정리를 좀 같이 알아두고 물론 얘가 똑같아요. g, f, h 등호가 없더라도 등호가 당연히 생긴다는 얘기지. 그래서 등호가 없어도 등호가 생길 수 있다가 이제 이 포인트고 그러면 이제 그 개념 가지고 126번 정도 문제는 니네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저번 시간에 내가 기억에 언뜻 하도 강의를 많이 찍어서 미적분, 확통 다 찍고 있거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했던 기억이 살짝 뇌리를 스쳤어.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는 이제 니네가 하면 되고 이 정도 해주면 앞에 문제는 쉬우니까 혹시 모르는 거는 질문하면 될 것 같고 함수의 극한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진입한별 문제만 선생님이 빠르게 좀 정리하는 거 그것만 이제 좀 나중에 보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고생했고 이제 연속 단원에 대한 개념 간단하게 리뷰하고 문제 풀이 또 들어갈 거야. 오케이?